자, 일단 문제가 뭐냐면 정육각형 안에 지금 또 정육각형 하나를 그렸는데 여기 커다란 정육각형 요거의 넓이를 S1이라고 잡았고요. 안에 있는 놈의 넓이를 S2라고 잡았을 때 S1분의 S2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빨간색의 한 변의 길이가 3이고 여기 안에 있는 이놈의 한 변의 길이만을 내가 구하면 닮은비가 나오겠지. 몇 대냐? 정육각형이니까. 그럼 넓이비는 그걸 제곱하면 답이겠죠? 사실 이 문제는 그냥 여기에 있는 이놈의 한 변의 길이만을 찾으면 끝나는 문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길이비가 지금 1대2로 내분하는 점들을 다 연결한 거니까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1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내가 이 별이라는 놈의 길이가 궁금하니까 이 삼각형을 조금 쪼개서 보면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 있는 이 각은 정육각형의 한 각이 되니까 여기가 120도가 된다라고 해서 여기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를 x라고 잡아주시면 코사인 법칙 쓰면 되지. 자, x제곱은 4 더하기 1 마이너스 2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120도. 코사인 120도가 마이너스 2이니까 계산해 주시면 5 더하기로 바꾸고 더하기 2 해서 이걸 푸시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닮은비가 3분의 몇 대 7이야. 닮은비가. 그럼 넓이비는 그냥 이거를 제곱한 2분의 7 이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냥 길이만을 찾고 넓이비를 끝낸다. 자, 29번 넘어가서 30번 갈게요. 30번. 28번을 안 해요. 28번도 있어요? 28번 하겠습니다. 28번. 이렇게 있고 AB가 3이고 얘들아 문제 보세요.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내가 이거 풀지 눈으로도 계속 확인하시고 AC가 3보다 크다. 사인 BAC가 MD의 길이를 구하라. 자, 요놈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내가 여기서 어떤 길이를 가장 먼저 알 수 있을까? 한번 이거부터 생각해볼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길이를 먼저 구할 것 같아요? AC 구하겠지? 왜냐면 여기 두 변과 여기 이 띄인 각이 아니면 각 하나 알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AC라는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코사인 법칙을 먼저 써보면 요놈의 제곱은 이렇게 갈게요. 4는 나머지 3의 제곱 9 더하기 3분의 AC의 제곱 이렇게 따라오겠지? X라고 합시다.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세타 8분의 7을 하니까 일단 이런 식이 나온다는 거지. 괜찮니? 그래서 X를 먼저 구해주시면 식을 정리하면 X제곱 분수가 나와. 자, 일단 여기 4 넘어가서 여기 5라고 만들고요. 여기 2 지워서 4라고 만들고 양쪽에 4배 합시다. 자, 양쪽에 4배를 해버리면 4X제곱 그리고 여기 4배 하니까 마이너스 20이 되겠습니다. 4배 하니까 더하기 20은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러면 인수분해를 해보시면은 4, 1, 4, 5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X라는 길이는 4 또는 4분의 5가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4로 할 거예요? 4분의 5로 할 거예요? 4로 하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4라고 해보면 여기 한 변의 길이가 2가 되고 여기가 2가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내가 이 DM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거 언제 문제야? 최근 문제인데. 자, 선생님이 원과 비례 해가지고 정리를 준 거 기억나나요? 교점까지의 거리의 부분 같다? 여기서 이 길이를 보면 사실 이게 먼저 떠올라야 돼.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가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니? 원과 비례의 형태. 자, 그러면 내가 여기 2하고 2를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은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선 여기를 구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이 길이를 어떻게 찾을지를 고민하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이 길이는 3, 2, 2인가? 알고 있지?
맞아. 그럼 여기 길이 구할 수 있겠지? 따라오세요. 그러면 2고 곱하기 2는 2 곱하기 2다 라고 하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야. 즉 원과 길이를 조금 알고 계셔야지 좀 더 빨리 풀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에서 팁을 좀 하나만 더 주면 지금 이 길이를 코사인 법칙으로도 풀 수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어떤 정리를 가지고도 풀 수 있거든. 삼각형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직각 나오면 여기 3, 4라고 하면 여기 우리가 5라고 본능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피타고라스의 정리 말고 이렇게 중선이 나와버리면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야. 근데 여기가 뭐냐? 2래. 그럼 여기 길이가 보여야 돼. 피타랑 똑같아. 저런 걸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날까요? 전혀 기억 안 나나요? 그걸 알고 있으면 또 이게 활용이 되게 잘 되거든. 다시 우리가 직각을 보이면 피타고라스 문제는 여태까지 너네가 1000문제를 넘게 풀었어. 그러니까 여기를 줬다라고 읽는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내신 때 잠깐만 하고 넘어갔어. 100문제도 안 풀었어 너네. 그러니까 이 길이를 줬다라고 안 보이는 거야. 이해되시니까? 그래서 중선 정리를 활용해 보시면 공식 써줄게요. 여기 A, B 식이라고 잡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배의 C제곱 더하기 D제곱이라는 이런 식이 만족을 하거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봐봐. 이 그림 봐봐. 지금 이 삼각형에서 중선이 나와있죠. 이 길이랑 이 길이 알고 여기 2라고 구했지. 그러면 여기는 이 별표를 사실 코사인 법칙 안 쓰고도 중선 정리를 구할 수 있어야 돼.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리하실 때는 성분 BM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다. 성분 BM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다. 첫 번째 코사인 법칙, 두 번째 중선 정리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33 할게요. 이거는 다 과거 좀 원과 비례랑 중선 정리까지 조금 활용하면 빨리 풀 수 있는 문제가 되죠. 여기 지웁니다. 30번. 어, 30번 같은 것들도 개별적으로 좀 할게요. 자요. 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 막 그림 그리고 얘들아 여기 막 보고 있니? 이렇게 하다 보면 자. 그래가지고 좀 개별적으로 할 거고 이런 것들은. 자, 그러면 넘어가서 몇 번이지? 37번 갑시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도 조금 따로 할게요. 알겠죠? 이런 문제들 좀 긴 것들은 좀 개별적으로 질문을 받고 38번도 원래 행복하다. 자, 43번 갑니다. 43번. 이거 뭔가 익숙하다라는 느낌은 나니? 고딩이 496번이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496번. 그리고 오답 프린트에서도 반복을 좀 많이 했던 문제인데 다시 한번 풀 테니까 좀 완벽하게 풀길 잘해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되게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BD가 V가 될 거죠. 단지름의 길이가 R이다. 이때 R을 구하라는 문제네. 자, 봅시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R을 구하기 위해선 이 R에 대한 식을 어떻게든 하나 정도는 끄집어내야 된다는 것 같은데 일단 문제에서 여기에는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삼각형. 그리고 외접원이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사인 법칙을 써버리면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우리가 R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놈의 길이를 네모라고 잡으면 사인 60도분의 사인 법칙 네모가 2R 이렇게 되니까 이 네모라는 놈은 사인 60이 열로 넘어가니까 2분의 1 이렇게 돼서 루트 3R이라고 해서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잡는 게 아니라 일단 R로 먼저 잡아줘야 돼. 자, 그러면 이 각각의 한 변의 길이가 루트 3R이라고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이렇게 써놓으시면 자, 내가 R에 대한 식을 지금부터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렇게 되겠다. 봅시다. 사인 세타가 나와 있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도 사인 법칙을 써버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이 한 변의 길이가 R에 대한 식으로 똑같이 나오겠지? 이놈을 별표라고 잡아보면
사인 세타분의 별표가 이 R이다 이렇게 되니까 별표는 이 R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하니까 3분의 2 루트 3R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별표라는 이 길이가 3분의 2 루트 3R 이렇게 해놓으면 어느 정도는 다 풀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왜냐면 주어진 길이를 다 표현했으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R에 대한 식을 또 끄집어내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서 이 삼각형에 대하여 코사인 법칙을 써버리면 또 식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지. 따라옵니까? 그래서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주셔야 돼요. 그럼 코사인 법칙을 쓰면은 R에 대한 식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 식을 풀어주셔야 되는데 이게 조금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2차 식인데 저건 여러분들이 직접 푸셔야 돼요. 이제. 됐나요?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50번의 기분. 질병. 혹시 좀 빠르니? 네, 이런 속도로 해줄까요? 빨리 끝내고 그리고 BC가 6이다. 자, 일단 기억 니은은 질문이 아니니까 기억 니은을 먼저 좀 해결을 하면 기억 니은이 맞다라는 것까지는 풀었다는 가정하에 할게요. 자, 그럼 사인 CBA가 7분의 6 10이니까 내가 여기를 세타라고 잡으면 사인 세타가 7분의 1루트 10이다라고 알고 있는 것 같고요. 선분 CD가 뭐 7이면 뭐 어쩌고저쩌고 나왔네요. 네. 자, 그러면 일단 AB가 지름이니까 여기를 당연히 직각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여기를 뭐 피타를 써버리면 여기에는 이놈의 길이가 나오겠지? 그래서 저 길이까지 일단 구해놓고 가면은 14의 제곱이 196인가? 196에서 36을 빼니까 160, 그러면 4루트 10, 얘가 4루트 10이에요. 이 길이가. 자, 그리고 이놈은 지금 문제에서 디귿은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자, 이 문제인데 49번은 지금 질문이 안 나왔죠. 그쵸? 49번 우리가 고정이 3스텝에 있는 건데 49번 문제하고 똑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49번 문제 봐봐. PAC가 넓이가 최대일 때 어떻게 해야 돼? PAC라는 자취를 떠올려야 되지. 똑같아. 넓이가 최대야. 넓이가 최대야. 그럼 지금 ABC는 고정이고 뒤의 값에 따라서 지금 도형 형태가 달라지잖아. 언제가 최대예요, 넓이가? 평행선 그렸을 때, 접할 때, 이등변 삼각형이 나올 때 똑같은 자취가 떠올라야 돼. 49번하고 50번을 똑같이 같이 공부해야 된다고. 이해되세요? 다시,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이려면 여기 아래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딱 정해진 값이고 이놈이 변하는데 이 위치 뒤의 위치 자체가 높이가 최대려면 평행선을 막 그려나가야 되고 접하는 딱 여기에 위치할 때고. 이해되세요? 더 나아가서 이등변 삼각형까지 이때가 넓이의 최대다라고 해서 자취를 먼저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따라오십니까?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 이제 이놈의 넓이의 최대값을 여러분께 찾아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요놈에 대한 세타 값을 알고 있는 거니까 일단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알고 있는 것 같고요. 요놈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잡고 코사인 법칙을 써버리면 x 값이 나오겠지? 따라오니? 그러면 x 값을 구하기만 하면 이놈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디귿을 못 풀었다면 뒤에 자취를 찍기만 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뒤에 자취를 못 찍으면 조금 안 보일 수 있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53번. 뭔 말인지 모르겠죠? 53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선생님 이거 그리려면은 천천히 다시 한번 문제 좀 읽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멀미나. 자, 일단 뭐 그림은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그려놨는데 문제가 뭐냐면 한 변의 길이가 1이래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한 변의 길이가 1인 뭐 이놈의 지금 삼각형이 한 변의 길이 1이란 얘기야. 자, 근데 문제 한번 잘 보시면 고정된 한 원자와 이놈들 여기 있는 이 하나하나가 다 원자인데 내가 여기서 이 원자 하나를 딱 고정시켰을 때 중심 한 원자와 중심까지의 거리가 루트 7인 거리가 루트 7인 원자의 개수를 구하라. 일단 이런 문제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리가 1인 원자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하면 여기를 중심으로 잡으면 거리가 1인 게 몇 개가 보이니? 여기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런 식으로 보이죠? 거리가 1인 게. 빨간색 여기 가운데 있는 점을 중심으로 1이니까. 근데 루트 7이라는 이 길이를 찾으려면 여러분들이 일단 어떤 식의 형태가 루트 7이라는 길이를 갖고 있는지를 먼저 찾아야 돼. 근데 그게 잘 안 보이잖아. 그림을 그려가면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한 변의 길이 이렇게 1이라고 잡고요. 여기서부터 선생님이 이렇게 생긴 이 삼각형을 한번 보면 이런 삼각형 보면 여기 길이가 1이고 여기 길이가 2 일단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이런 삼각형 하나 보겠다는 얘기야. 이런 삼각형. 그리고 내가 여기 길이를 모르지만 여기 있는 이 각도는 120도다라고 알고 있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루트 7이라는 길이를 먼저 찾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럼 여기가 일단 루트 7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려면 삼각형의 결정 조건 더 나아가서 둔각인지 체크하면 되거든? 루트 7일 확률이 있어 없어? 있어. 왜? 루트 7의 제곱은 나머지 제곱의 합보다 큰 게 맞잖아. 둔각이 맞잖아. 그치? 그래서 확률은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요놈의 길이를 구해보시면 x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b 이렇게 나오거든요. 계산해보시면 얘가 7이 나와요. 즉 이 길이가 루트 7이야. 이렇게 생긴 형태가 루트 7이라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루트 7이라는 거를 다 찍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거를 선생님은 어떻게 좀 볼 거냐면 한 점이 이렇게 있을 때 루트 7이라는 삼각형이 어떻게 존재하냐면 이런 식의 평행사변형이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이 길이가 루트 7인 거거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찍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찍어봅시다. 당연히 여기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루트 7인 원이 나올 거야. 원이. 그치? 찍어야 돼. 자, 그럼 여기 하나 있죠? 왼쪽으로 돌게요. 평행사변형 찾아 이제부터 열심히. 여기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따라하고 있니? 여러분들 찍어야 돼. 따라하고 있으세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평행사변 돌려봐. 이런 데 있죠? 맞아요. 이런 데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찍어 나가면 여기도 보이고 여기서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여기 보이고 여기 보이고 또 안 찍은 데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다. 여기도 보이고. 왜냐면 원의 형태가 어쨌든 만들어져야 되거든. 뭔가 이상해요? 아, 요거? 요거 맞는데? 요거? 아까 어디? 잠깐만 다시 선생님. 그럼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요거 맞고 요거 맞고 요거도 있다. 그게 무슨 그림이 내 그림 이상해? 저게 왜 저기 오른쪽 어? 오른쪽 여기. 바로 아래 그 아래 거 요거? 아니 바로 아래 요거는 왜 저거 시켰지? 아니 그거 말고 요거? 요건 맞지? 이렇게 가니까? 아닌데 네. 아, 아니구나.
그럼 다시 여기 있다. 여기 맞죠? 여기 있고 맞죠? 몇 개야? 12개 이렇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12개. 아니면 여러분들이 진짜 그림 실력이 뛰어나. 일단 원 그려. 완벽한 길이로. 만나는 좀 찾으면 되는데 선생님은 그럴 그림 실력이 안 되거든. 선생님은 이렇게 생긴 형태를 다 찾아가지고 7개를 그냥 찍을 수밖에 12개를 찍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이런 문제 2002년. 여러분들 몇 년생이에요? 2006년? 이러서요? 자, 넘어가서 55번 갑시다. 55번. 뭐야? 자, 봅시다. 이건 뭐 유형이지. 준우야, 준우 힘줘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이거 보자. 어떻게 풀어야 돼? 공식 다 썼어. 공식 곱하기 공식 2bc 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을 어떻게 하겠다? 제곱하겠다? 아예. 제곱하고? 아예. 제곱해서 정리하겠다? 어떻게? 했었지. 아 근데 이거 원래 쓰는 거 잠시만. 얘들아, 코사인을 제곱할 수 있어 없어? 아 없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코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바꿔야죠. 아 맞아. 말하려면 뭘 말하려? 이렇게 바꿔줘야지. 됐니? 자, 그러면 좌변에도 상수 2라는 게 있고 우변에도 상수 2라는 게 있으니까 상수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니까 정리 같이 하면 사인 제곱 A 더하기 사인 제곱 C가 사인 제곱 B가 되고 이제 얘네를 2R분의 A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지? 됐니? 그럼 이 짬정 쳤으면 이제 이 2R이라는 거 생략하세요. 그래서 A라고 보면 되죠? A제곱 더하기 C제곱은 B제곱이니까 B가 B변인 각 B가 90도인 직각 답은 2번 이렇게 나오겠지. 자, 넘어가서 59번. 삼각형 이제 또 수열 막 하다가 오랜만에 하는데 좀 기억은 나고 문제는 잘 풀리던가요? 아, 풀려? 다시 리셋 됐어? 우리가 지금 삼각형을 한 지 몇 달? 한 달 안 됐잖아요. 근데 벌써 기억 안 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스킬을 하고 다시 수원을 하면 또 얼마나 기억을 안 날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더라. 왜냐면 고3 때 이제 수원 스투를 짬뽕을 해가지고 하잖아. 또 막 그때 선생님 수열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이 뭐였죠? 근데 사인 법칙이 뭐였죠?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복습할 수밖에 없어. 아 맞아. 저번에 그 얘기 여름방학 때 그냥 여름방학 그 어. 탐구만 하래요. 탐구가 안 되어 있으면 탐구 해야죠. 아니 딱 하나만 하래요. 맞아 그 얘기 했죠. 뭔가는 서울던데. 아 누가 뭐라고 했어? 공부랑 영어 중에 하나가 누가 보고 담배. 자, 봅시다 얘들아. 일단 문제가 뭐냐면 이 커다란 놈의 넓이를 구하라 이런 문제예요. 이거 커다란 거 요거의 넓이를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기억나네. 여기는 정사각형의 넓이가 A제곱이고 여기가 B제곱이고 여기가 C제곱이야. 그치? 그러면 답은 기본적으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 3개가 추가가 된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저번에 누가 물어봤는데 선생님 근데 이런 답이 없다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연결이었나? 아, 맞죠? 이런 답이 없거든? 이제 1번, 2번, 3번에 보면은
그러면 저런 답이 왜 없을까 좀 더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 왜 없을까? 틀려서? 바꿔서 그치? a제곱을 혹시 b제곱 c제곱으로 바꿀 수 있는지 b제곱을 c제곱 a로 바꿀 수 있는지 봐줘야 돼.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이 삼각형을 보니까 이거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그러면 c제곱이 뭐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보시면 이제 이런 비슷한 답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이제 이 네모, 즉 이 삼각형들의 넓이만을 구하면 되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는 자, 여기에 있는 이 한 변의 길이가 15, 한 변의 길이가 a야. 그럼 당연히 이 각을 찾아야 되지. 그러면 이 각을 여기로 정확히 봐줘야지. 내가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이 각은 뭐예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 돼야지. 거기서 180도 돼야 되니까. 맞습니까? 그럼 이놈의 넓이를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놈의 넓이는 2분의 1 ac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사인 세타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나요? 근데 사인 세타가 뭐야? c분의 b지? 사인 세타 대신에 c분의 b를 대입하셔서 계산해 주시면 2분의 1 ab 이런 식으로 얘를 구해줘야 된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구하시고 여기도 구하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네모만 더해주시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65번 갑시다. 65번. 별 2개짜리 중에 고정이랑 겹치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하셨어야 됐는데.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일단 xy가 루트 2보다 크거나 같냐 기억을 보니까 xy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 x하고 y의 곱하기 형태를 끄집어내려면 뭐가 보여야 돼? 어떻게 해야지 곱하기 형태를 끄집어낼 수 있지? 그치, 당연히 PBC의 넓이 형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이놈을 세타라고 잡아보면 삼각형 PBC의 넓이는 2분의 1 xy 사인 세타가 되는데 잘 보면 이 p가 이렇게 이동한다 한데 넓이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사실 넓이를 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밑변이 2고 높이가 1이니까 이 넓이는 사실 내가 구할 수 있는 놈이라는 거지. 따라옵니까? 밑변이 2고 높이가 1이니까 1 일단 이렇게 나와. 자, 그러면 2분의 1 xy가 xy 사이즈가 1이니까 xy는 사인 세타분의 2가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xy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가 사실은 뭘 구하라는 얘기야? 어떤 놈의 범위? 사인 세타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사인 세타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는 사실은 또 마찬가지로 세타의 범위를 생각해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좀 그림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p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 그려봐. 오, 힘이 너무 세. 네? 자, 세타가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이동해 나갑니다. 그러면 세타라는 각이 점점점 어떻게 된다라고 느껴지세요? 커진다라고 봐줄 수 있어야지, 얘들아. 맞니? 커진다고 봐줄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좀 더 과장되게 그리면 자,
P가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각을 지금 이동시키겠다는 얘기야. 이동시키겠다는 얘기야. 그럼 각이 점점 커져. 맞지? 근데 그러다가 언제가 제일 커져? 이등변 상승이 될 때가 각이 제일 커지겠지. 그 다음에 이놈 기준으로 다시 좌우가 대칭이 똑같은 형태로 나올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언제가 딱 이 대칭점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 한 면에 얘가 이거든? 딱 여기 있는 이때가 이렇게 대칭점이 나오고 이때의 세타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때 시작할 때 이때의 세타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지. 세타의 범위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체크해줄 수 있어야 되는 문제인 거야.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세타의 최대값이 언제예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루트 2고 여기가 루트 2고 여기가 2가 90도지? 이게 등이 무슨 말인지? 루트 2, 루트 2니까 세타의 최대값은 90도고. 자, 세타의 최소값은 몰라. 하지만 사인 세타는 구할 수 있겠지. 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니까 여기가 루트 5가 돼서 사인 세타의 이렇게 할까? 사인 세타의 최소값 이놈은 루트 5분의 2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오세요. 근데 세타가 90도가 최대니까 사인 세타의 최대값은 1까지 간다는 얘기지. 사인 세타의 범위가 나오구나. 그럼 사인 세타의 범위가 나왔으니까 x, y의 범위도 구할 수 있겠죠? 따라옵니까? 그래서 x, y의 범위를 체크해 주시면 x, y의 범위가 자, 루트 5분의 2 여기가 최소일 때 최대값을 갖겠지? 그럼 루트 5분의 2를 대입해. 그러면 루트 5가 최대가 나오고요. 1을 대입해. 그러면 2가 나와서 x의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을 한 번에 처리해 주셔야 되고요. 자, 니은 x가 2면 힌트가 이미 다 나오는 거지. x가 2면 x가 어딘데? 네. 여기 있는 이 길이가 2면 그렇죠. x가 2일 수가 없죠. x, y가 2면 x, y가 2란 얘기는 여기가 2란 얘기니까 사인 세타가 1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90도란 얘기야. 그래서 요러면 이런 상황이면 그때의 직각삼각형이 나온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P가 이동함에 따라 각도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해 주셔야 돼요. 점점점 커지다가 이등변 삼각형일 때가 가장 큰 값을 갖다가 다시 대칭적으로 점점점 작아질 수 있습니다. 이해될까요? 넘어가서 72번 갑니다. 72번. 이런 거 잘했나요? 네, 고쟁이 이런 것들 이런 거 잘했을까? 얘들아 지금 펜 좀 들고 72번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그림 좀 그려놓으세요. 72번 그림 그리면 쉬운데 그림 안 그려서 못 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림 좀 그리세요. 선생님도 칠판에 그릴 거야. 그림은 그게 좀 곤란하겠네. 그림만 그리면 거저먹는 문제예요. 왜 2개짜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안 할 거야? 네? 안 할 거야? 아, 그래. 하고 있었어. 원 3개 나왔어.
자 봅시다. 자 얘들아 일단 중심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리면 여기서부터 1만큼 가니까 여기가 2분의 1 일단 이렇게 좌표가 나올 거란 말이지. 그래서 원이 이런 형태로 나오셔야 돼요. 근데 이 원을 그대로 y축 대칭했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이 중심이 여기로 찍힌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에서 중심 시작해서 원 이렇게 그려주셔야 되고요. 이놈을 y축으로 이만큼 가래. 그러면 x축으로 이만큼 가래. 그러면 얘가 지금 반지름 1이니까 얘가 2분의 3이 되는데 얘가 x축으로 이만큼 하면 얘가 중심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원의 형태가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그 사이 넓이니까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예요. 되게 쉬워. 한쪽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거 한쪽 구한 다음에 2배 하면 되겠죠.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생긴 못생긴 곡선은 무조건 부채꼴로 쪼개서 구할 수밖에 없고 요놈의 부채꼴을 생각을 하면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해서 이놈의 부채꼴을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맞나요? 자 그럼 내가 이 빨간색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이 삼각형에다가 이렇게 생긴 활꼴을 2개를 더해버리면 되는 거지. 맞아? 그 다음에 그거를 몇 배 하는데? 4배 하면 답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반지름이 1이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야. 반지름이 1이니까. 근데 여기도 중심이고 여기도 반지름이니까 여기도 1이죠?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이 나온다는 얘기지. 됐니? 자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체크해 주시고요. 이놈의 활꼴의 넓이는 부채꼴에서 2분의 1 r제곱 세타가 60도니까 3분의 파이 부채꼴에서 주어진 삼각형을 빼야지 이놈의 활꼴이 나온다는 얘기지. 부채꼴에서 삼각형을 빼야지 활꼴이 나오는. 근데 이걸 몇 배 해야 돼? 2배 해야지 2개가 있으니까.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근데 이런 게 몇 개 있다? 10개 있다. 10개 10개 있다. 이거 풀어주셔야 답이 나옵니다. 됐나요? 왜? 이해 될까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이놈의 넓이만 구하면 되는데 이건 그림을 먼저 잘 그리셔야지. 자, 넘어갑니다. 78. 근데 이거보다 진짜 무너질 것 같아. 평면의 길이가 4부터 3입니다. 선생님은 중학생을 가르칠 생각이 없어요. 자, 요 놈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이 문제네. 자, 그럼 이놈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성민아, 요 각도 몇 도예요? 몇 도? 오케이, 30도. 먼저 체크하니까 그럼 이놈의 넓이 그냥 구하면 끝일 것 같아. 그럼 여기 반지름이 몇이야 지금? 이 원의 반지름이 몇이니? 2루트 3.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루트 3. 그래서 여기까지가 2루트 3 이렇게 나오겠지? 됐습니까? 이놈의 넓이를 찾자.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눠볼까? 자 이거랑 이거 한번 나눠보면 요놈이 지금 요놈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반지름이니까 2루트 3이죠. 맞나요? 잠깐만 길이를 묶고 그리고 여기가 30도죠? 수가 활용하면 되겠다.
그치? 또 여기가 직각이니까 2대 1대 루트 3 요거 활용하면 여기는 이 길이가 2라고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고요. 맞나요? 그리고 여기는 이놈의 길이가 4라고 체크가 된다는 거지. 됐니? 자, 그러면 여기가 4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칭이니까 4가 나올 거고, 여기가 2니까 이놈의 길이는 2루트 3, 이 4루트 3의 절반, 여기서 2를 뺀 이런 길이가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이놈의 길이도 2루트 3 마이너스가 나오겠지? 됐니?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30 2분의 1 더하기 이놈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직각이니까 요거 하면 답이 나오네요. 이해될까요? 또는 요거하고 요거 직접 구하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에서 이거 두 개 빼는 게 편할 수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됩니까? 이거 직접 구해도 되고 아니면 정사각형에서 이거 두 개 빼도 상관없을 테지만 그냥 자유예요. 여러분들 자유. 오케이? 넘어갈게요. 색칠한 거 직접 색칠한 거? 직접? 저게 무슨 사각형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사각형은 사다리꼴 이런 거밖에 없죠. 평행사변형 이런 거. 근데 이건 사다리꼴도 아니고 직접 구할 수가 없죠. 쪼개서 구하거나 전체에서 빼거나 이런 거고. 무슨 말인지 될까요? 직접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얘들아? 안자로. 얘들아, 못생긴 사각형의 넓이를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이번 사각형단원에서 배운 게 뭐냐면 요거 길이 알아야 돼. 그리고 여기 각도 알면 2분의 1 AB 사인스타 이렇게 하면 되지. 오케이, 직접 구하려면. 그러면 쓸데없는 고민이에요. 이 길이 구할 수 있죠? 여기부터 이 길이 구할 수 있죠? 맞나요? 여기는 이 각도 뭘까요? 생각하셔야 돼요. 나도 몰라요. 네? 저 각도 뭘까? 저 각도 뭘까, 얘들아? 할 수 있어. 너네는 할 수 있어. 이 각도 뭘까? 90도. 이유는 여기는 이 각이 45도예요. 왜냐면 여기 이거 지금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 삼각형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 거 보이시죠? 여기도 45도입니다. 여기가 90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케이? 직접 구하려면 이렇게밖에 못해. 근데 저거는 선생님도 그냥 물어보니까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본 것 뿐이고 저렇게 푼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자, 넘어가서 81번 갈까요? 81번. 얘들아, 81번 그림에다가 여러분들이 일단 알 수 있는 것들 먼저 표현을 하라고 그랬잖아. 도형에서는 항상 내가 알 수 있는 것들 먼저 표현하는 거거든. 똑같은 각 있으면 똑같은 각 표현하고 길이 표현하고 이런 것들 표현해 보세요. 81번에다. 자, 봅시다. 자, 일단 저 빨간색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고 여기 지금 각이 2등분 된다라고 해서 각이 2등분 되는 삼각형 나와 있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막 표현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제 두 발 다 들고 이건 질문이다. 이거는 구경보다 못 풀 것 같다. 한번 질문해 봐야지 이렇게 해서 질문한 건 아닌가 싶은데 봐봐. 너네가 일단 어디까지 막 반항을 했을 것 같냐면 여기가 6대8 3대 3이니까 이 길이 활용하려고 여기를 혹시 3A, 4A 이렇게 잡아놓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막 여기는 이 각도를 보통 줬는데 코사인 법칙을 쓰게끔 줬는데 안 주고 있으니 내가 멍청한 게 아니다. 이거 문제가 잘못됐다. 뭔가 조건이 빠졌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봐봐 이 각이 이등분된다라는 요 놈을 가지고 풀이가 미적분까지 똑같이 두 가지의 풀이가 떠오르셔야 되거든. 첫 번째 풀이가 얘예요. 요거는 각을 이등분한 삼각형 쟤대쟤는 쟤대쟤 요게 나와야 돼. 근데 이제 저런 식 말고 어떤 형태가 또 많이 이용이 되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내가 여기 각 하나 있고요. 여기 각이 이렇게 똑같으면 요놈 길이랑 요놈 길이, 현의 길이가 똑같다는 거. 이것도 많이 활용이 되거든.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래서 두 번째 풀이 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여기 더 이상 활용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길이와 여기에는 이 길이가 같다라는 이쪽 풀이를 이제 하나를 더 추가시켜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여기까지 괜찮니? 같은 이유는 여기에는 이 각이 동그라미면 이만큼 호에 대한 각이 동그라미니까 여기가 동그라미가 나오고 여기까지 괜찮니? 마찬가지로 이놈의 각에 대한 호가 동그라미면 여기가 동그라미면 여기가 동그라미가 나와서 얘가 이등분 상태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이 상황 속에서도 사실 여기까지 클릭해도 문제가 막 풀리지가 않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그럼 어떻게 갈 거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길이를 조금 활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 세타 활용할 거고 6 활용할 거고 여기에는 이 똑같다라는 길이 활용할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 8이라는 길이 줬으니까 활용할 거고 똑같은 길이 보이죠? 활용할 거고 세타 활용할 거야. 그러면 여기에는 이 세타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왼쪽하고 오른쪽 두 가지에 대한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갈까요? 여기까지 써봅시다. 자, 선생님이 여기를 x라고 한번 잡고 코사인 법칙을 천천히 한번 써보면 간다. 자, 여기를 네모라고 합시다. 네모의 제곱은 왼쪽에서 코사인 법칙 때려. 그러면 36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동그라미 세타라고 할게요. 이렇게 나오겠죠? 맞나요? 근데 이 네모 제곱이라는 애가 여기서도 쓸 수 있죠. 여기서도 코사인 법칙 한번 때리면 똑같이 네모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64 더하기 x제곱이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2 곱하기 8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얘하고 얘가 지금 완벽히 똑같은 식이니까 여기 네모제곱이 이제 없애버리고 이 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 x제곱 지워버리고요. 마이너스 12x 코사인 세타 더하기 36이 64 마이너스 16x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거든. 여기까지 괜찮니? 넘겨. 그러면 4x 코사인 세타가 넘어가니까 28이 나오고 x 코사인 세타가 7이 나온다. 여기까지는 구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선생님 이걸 가지고 제가 x통으로 코사인 세타 아무것도 몰라. 근데 봐봐. 내가 여기를 x라고 한번 했어. 그러면 여기가 지금 직각을 멈췄어. 이 k라는 길이가 어떻게 표현돼? x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x라는 길이도 모르고 코사인 세타도 못 구해. 하지만 x 코사인 세타 얘가 x 코사인 세타라는 거는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 안 보이거든. 이 문제를 여태까지 이 x를 막 구하라 이렇게 풀어서 너네가 막 보여줬거든? 이건 안 보여. 그래서 오감률이 좀 높았어.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답은 그냥 x 코사인 세타 답은 7 이렇게 나오거든요. 됐나요? 자, 7 곱하기 12k 구하는 거 84 이렇게 되겠네. 자, 넘어가서 82번 갑니다. 82번. 자, 지울게요. 준호야! 너 점야탕 좀 가고. 자, 지웁니다.
회전은 아래. 회전은 아래. CAB. 자, 볼까요, 여러분들? 자, 봅시다. 자, 일단 선생님이 다 표현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했을 것 같아. 1대2니까 KT 잡았겠고, 여기 1대3이니까 뭐 2분의 2분의 3까지 했겠고, 그치, 여기까지 했을 거라고 믿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가 뭘 더 해야 되냐라는 건데, 문제수 똑같이 사이즈도 안 줬고, 외자고 뭐 길이 같은 것도 안 줬단 말이야. 그럼 일단 뭐부터 체크하셔야 되냐면, AC랑 BD가 평행하다고 나왔거든? 그럼 평행하면 일단 체크해야 될 게 뭐지? 그치, 같은 각도를 체크해야 돼. 그러면 여기는 이 세타라는 각도를 너네가 체크를 하려면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연장선에서 여기 세타다 이렇게 일단 체크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내가 여기를 세타라고 잡아버리면 당연히 여기 있는 이 각도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된다. 여기까지 또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게 일단 기본 세팅이야, 얘들아. 같은 각도를 표현해야 되니까. 이 세타라는 각도를 이렇게 넘겨서 여기까지 세팅을 하면은 일단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능성이 한 5%는 올라갈 수 있어. 그러니까 평행하면 꼭 각도 먼저 체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왔으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당연히 사인 법칙을 떠올리겠죠. 맞나요? 그러면 삼각형 ABC에서 내가 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데 알고 있는 각이 여기도 모르고 여기도 모르잖아. 어디밖에 못 써? 이거밖에 못 써. 따라오고 있니? 그 사인 법칙을 여기서 쓰려면 외접원의 반지름에 대한 사인 법칙을 쓰려면 사인 세타 분의 BC는 이 R이다. 이거밖에 쓸 수가 없다는 얘기야, 선생님 말은. 각도를 막 더 이상 잡을 필요는 없을 테니까. 따라옵니까?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사인 법칙을 쓰려면 ABD에서 알고 있는 각 뭐밖에 없어? 여기밖에 없지? 근데 이거라고 체크를 해야지만 이걸 쓴다는 느낌이 온다고. 오케이? 그래서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그냥 사인 세타니까 사인 세타분의 3분 AB가 이 R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봐봐. 여기에서 4R제곱 마이너스 4R제곱인데 걔는 그냥 요거를 제곱하고 제곱해서 뺀 형태가 되지. 그치? 그럼 요거 제곱하고 제곱하면 분모에 사인 제곱이 나오지. 근데 여기 사인 제곱 곱했지. 뭔가 좀 맞는 것 같지. 사인 제곱 다 지워질 거야.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주어진 이 식을 이제 활용을 한번 해보시면 4R 제곱 마이너스 4R 제곱 자르고 제곱합니다.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분의 AB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 제곱한 거 사인 제곱 세타분의 BC의 제곱 곱하기 사인 제곱 세타라는 애가 51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사인 제곱 세타를 날려버릴 수 있으니까 날려버리시면은 결론적으로 AB의 제곱 마이너스 BC의 제곱을 51이다 여기까지는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AD라는 길이도 지금은 모르고 BC라는 길이도 지금은 모르네. 자, 가봅시다. AD라는 길이랑 BC라는 길이에 대해서 지금 길이는 모르지만 관계식은 끄집어냈지. 그럼 선생님이 여기를 그냥 A라고 하고 B라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가 A인 거고 여기가 B인 거야. 그리고 이제는 여기 당연히 수선해발도 좀 활용하고 2분의 1, 2분의 3도 당연히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활용을 하면서 A, B에 대한 관계식을 끄집어내기만 하면 이제 연립하면 답이 나오는 형태가 아닐까 싶어. 그럼 이제 식을 한번 끄집어내봐야 되는데 자, 봅시다. 코사인 법칙
네, 자 이렇게밖에 못할 것 같아요. 자 갑니다. 자 여기에서 이 B라는 놈에 대한 식을 끄집어내려면 여기에는 이 삼각형을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삼각형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써볼게요. 그럼 여기 2분의 6의 삼각형이 뭐죠?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B제곱은 K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K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런 식이 하나 나올 것 같고 그치? 그 다음 A제곱은 이렇게 나오겠죠. A제곱은 마찬가지로 코사인 법칙 써. 그러면 4K제곱 더하기 4 마이너스 2 곱하기 2K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지? 그러면 걔는 더하기로 바뀌고 코사인 세타 이런 식을 끄집어낼 수 있겠다.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자 그러면 이때 A제곱하고 B제곱 대신에 얘하고 얘를 쏙 대입하면 K에 관한 식이 튀어나오면서 코사인 세타도 내가 구해야 되는 상황일 거 아니야.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지. 코사인 세타가 뭐야? K분의 2분의 1 대입할 수밖에 없어. 틀은 요게 끝이에요. 틀은 해야 될 게 되게 많을 뿐이야. 자 다시 지금 갑니다. 자 코사인 세타라는 놈이 뭐냐면 코사인 세타는 K분의 2분의 1이니까 얘가 2K분의 1이야. 자 그럼 여기 코사인 대신에 2K분의 1을 대입해. 그럼 2K분의 1을 이렇게 대입해주면 여기에는 2K랑 2K 날라가고 2K 지워진다는 얘기지? 따라옵니까? 그리고 여기 A제곱 대신에 유놈을 대입해. 그럼 K에 대한 식 나오지. 여기 B제곱 대신에 유놈을 대입해. K에 대한 식 나오지. 즉 이거를 풀어버리면 K 값을 구할 수 있는 끝나요. 그래서 K 값을 구하면 답이 나오는 좀 어렵죠? 그 선생님이 뭐라 했지 얘들아? 일단 평행을 봐서 각도 같은 걸 체크해서 넘겨 사인 법칙을 쓰면은 풀 확률이 조금 5% 정도 늘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끝이 아니라고요. 이 다음에도 고민하고 더 많이 좀 정리해 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끝. 자, 얘들아 이 문제까지 빨리 끝내고 쉴게요. 자, 봅시다. 85번 문제랑 완벽히 똑같은 문제야. 85번 문제랑. 우리 묶어야 돼. 자, 이놈의 둘레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어떻게 했냐면 이거 대칭 이동시키고 이거 대칭 이동시켜서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 길이랑 여기는 이 길이 똑같고 여기는 이 길이랑 여기는 이 길이 똑같아. 그래서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이 세 개의 길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 세 개의 길이가 가장 짧을 때는 얘를 일직선으로 이렇게 연결할 때가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원점에서부터 이 P라는 이놈의 길이랑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놈의 길이가 또 똑같아. 왜? 여기는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합동이니까. 맞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 길이랑 여기도 연결하면은 여기는 이 길이 똑같아. 여기 위에 삼각형 안에서는 합동이니까. 이런 그림이 딱 보여야 된다고. 따라오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 삼각형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의 형태를 다시 한번 그려놓으시면 이런 식으로 된다. 별. 자 그러면 여기는 이 각을 동그라미라고 잡으면 여기도 동그라미고 여기 x고 x니까 여기는 이 각은 동그라미 더하기 x가 75도니까 여기는 150도. 그리고 별표라는 길이는 이 원의 반지름이 4래요. 4. 그러니까 여기가 4. 이때 여기 x값을 구하는 거랑 똑같다. 됐니? 그래서 이 위의 문제를 풀었다면 아래 문제도 풀 수 있어야 돼. 근데 형태가 조금 다르게 생겼지만 사실 똑같은 문제라고 공부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위의 문제 심리 안 하신 거는 여기까지 할게요. 시작합시다. 봐봐. 자,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만큼에서 지금 무대를 한대요. 공연을 한대. 무대를 한대. 공연을 한대요. 근데 이제 이 공연이 잘 보이는 거에 따라서 가격표가 좀 다르겠죠. 여러분들 덕질해요? 콘서트 막 어제 다녔어요. 태연. 그래서 이제 막 성마다 이제 막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 똑같아. 아, 거기도 똑같아요? 거기서 똑같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채소랑 바꾼 거 태연 고려 같은 데
아, 최종 바뀌었군요. 네. 자, 어쨌든 그래서 내가 문제는 15도하고 30도 안에 존재하도록 하는 이놈의 모델을 구하라 이런 문제거든. 그러면 이 문제는 일단 어떤 문제냐면 이 x라는 놈이 15도부터 30도까지 존재하려면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는지 자취를 먼저 배워야 돼. 자취. x의 자취. 그리고 이 문제가 놀랍게도 정석에 있거든요. 정석 기본 문제 있어요. 근데 기본 문제 난이도가 아니야. 그 선생님이 정석 수원 기본을 할 때 이 문제를 안 해. 삼각형 이거를 얼마 배우지도 않고 갑자기 이걸 기본 문제에서 푼다? 선생님은 그냥 안 해요. 넘어가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이제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럼 볼게요. 자, 어떤 놈부터 한번 익히셔야 되냐면 내가 얘를 A, B 라고 한번 해볼게 얘들아. 자, 그러면 지금 이런 느낌이야. 여기가 A고 여기가 B가 있고 여기 지금 X라는 놈이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각 A, X, B라는 애가 30도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 X의 자취 찾을 줄 아세요? 각 A, X, B가 30도가 되는 X의 자취를 찾으세요. 그럼 X의 자취 찾을 수 있니? 못 찾아? 까비. 자, 그럼 90도부터 할까? 90도? 그럼 어떻게 될까? A, X, B가 90도여야 돼. 7은 건 좋습니다. 여기 X가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90도 이렇게 잡힌다는 얘기잖아. 맞아? 근데 90도가 여기가 아니라 다른 데도 이렇게 90도가 있을 수 있겠지. 맞아요? 여기 각 같으니까 뭐가 보여야 돼? 원이 보여야 돼. 이렇게 원. 그러면 여기 X가 있어도 여기도 이렇게 90도가 나온다는 얘기지. 얘들은 원방에서 많이 했던 건데 여기 만날 법해요. 그래서 얘는 A, B가 지름이 원 위에 X라는 애가 존재한다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자취였다면 이 자취가 이제 90도가 아니라 얘가 30도, 60도 이렇게 갈 때는 어떻게 나오냐라는 거지. 자, 그럼 똑같아.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 그럼 30도니까 대충 이렇게 가야지 30도가 나오겠지. 그치? 그럼 30도니까 대충 여기서 이렇게 가야지 30도가 나오겠지. 맞아? 그래서 또 원을 이렇게 그리는데 봐봐. 원을 이런 식의 원을 그리면 여기 위에 X라는 애가 있으면 각도가 다 똑같으니까 다 30도가 나온다는 얘기지. 따라오니? 근데 여기 I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30도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몇 도가 나와야 돼? 이렇게 하면. 오늘 내가 이렇게 그려서 X를 여기다라고 하는 얘는 150도가 나오는 거야. 여기가 30도고 마주보는 게 150도. 합해서 180도 돼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때 X의 자체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눈사람 모양, 눈사람. 반대로도 30도, 반대로도 30도. 이렇게 눈사람 모양 나오는 거야. 이렇게. 기억나요? 이런 도형? 선생님이 원방할 때 이런 도형, 선생님은 항상 자취를 먼저 얘기하잖아. 그때도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었어. 이거는 완벽한 지름 나오지만 얘는 눈사람 형태 나온다고 이렇게. 따라와. 근데 지금 얘는 그거보다 좀 더 한 15도부터 30도까지가 되는 자취를 찾아서 저놈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인 거야. 여기까지 따라오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각자 이해하셔야 되고 이제 문제를 한번 다시 풀어보면 좀 그냥 지웁시다. 없어요. 자, A, B가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15도하고 30도가 어쨌든 기준이 되니까 여기에서 X가 30도가 되는 놈을 뭐 이렇게 15도, 30도 자, 30도가 된다라고 해서 이게 30도가 말이 안 되지만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너무 각도가 커 보이죠? 60도가 있어. 그쵸? 다시 여기를 좀 짧게 하고 30도니까 자, 이렇게 30도라는 놈을 한번 잡아봅시다. 그러면 X라는 놈은 여기 원 이렇게 여기 위에 X가 있으면 얘는 다 지금 30도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다가 내가 15도라는 놈의 자취를 얹을 거거든. 그럼 15도라는 각도를 만들려면 이런 데 지켜야 될까? 여기 바뀔까? 아닐까? 바. 15도라는 각은 더 이렇게 얄쌍하게 돼야 될 테니까. 이 대세가 무슨 말인지? 그래서 15도라는 놈을 여러분들이 찍으려면 얘는 이제 더 얄쌍하게 가서 약간 이런 느낌을 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15도가 되겠다. 이되니? 그래서 자취가 여기서 또 원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
그래서 여기 x가 찍히면 얘는 15도라는 놈을 가지고 있는 놈인 거고 이해되세요? 자 여기 x가 찍히면 얘는 30도를 가지고 있는 놈이야. 그럼 15도 이상이고 30도 이하니까 어디다가 만들라는 얘기야? 여기 이거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야. 이거를 파악해야 돼. 그러니까 대놓고 도형 딱 주고 이거 구하라고 하면 열심히 구하겠지만 이거를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 그거는 자취 쪽을 먼저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놈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곡선의 형태고 곡선의 형태는 어쨌든 부채꼴부터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럼 내가 부채꼴을 구하기 위해선 제일 중요한 거 중심의 위치부터 찾아야 돼. 중심의 위치. 봐봐. 요놈이 15도야. 원주각이 15도야. 그러면 중심각은 30도여야겠지. 맞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중심이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 여기 원 위에. 여기 각이 딱 15도, 30도 두 배거든. 중심이 여기 있을 수밖에 없네. 그래야지 여기가 이렇게 30도가 나오니까. 다시 원주각이 15도야. 그럼 중심각은 30도겠지? 30도인 자취가 다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중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판단하셔야 돼. 저번에 선생님이 어떤 얘기 했냐면 어떤 문제가 있는데 중심을 그리면은 그 문제를 알고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런 문제 기억나니? 3스텝에서? 왜냐면 중심을 정확히 찍어줘야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거든. 이것도 중심을 먼저 찾아야 되고 중심이 여기 있다라고 먼저 체크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일단 중심이 여기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내가 저 빨간색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기서부터 요렇게까지가 다 부채꼴인 거지. 여기서부터 색깔 칠하면 여기까지 이게 다 부채꼴인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 부채꼴이야. 그럼 여기에서 여기 양쪽 이 활골 날개 두 개 떼면 되겠죠?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다시 내가 구하려는 빨간색은 요거잖아요. 요거.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 사이는 얘잖아. 맞아? 근데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지금 그림 자체가 중심이 여기 있는 거고 이거 자체가 부채꼴인 거고 여기서 뭘 빼야 돼? 여기 안에 있는 이 활골 두 개 빼야 된다고. 요거랑 이걸 빼면 답이야. 그러니까 항상 기준은 뭐냐면 부채꼴에서 시작을 하는 거라고. 곡선의 못생긴 형태는. 근데 부채꼴을 찾으려면 중심부터 찾고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 했어요 여러분들. 자 여기가 30도죠? 그쵸? 그러면 요만큼 반대 요만큼에 대한 각은 얘가 6분의 파이니까 여기도 6분의 11파이가 되겠지? 맞니 여기까지? 더하면 2파이가 돼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일단 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를 하니까 2분의 1 r제곱에 2분의 11파이 이렇게 나올 것 같고 이 부채꼴은 2분의 1 r제곱 세타니까 맞아요? 여기서 이 활골을 빼야 돼. 자 그럼 이 활골을 또 구하려면 이 활골은 지금 이 활의 형태는 여기 이 작은 원의 형태잖아. 그러니까 이 작은 원의 중심도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럼 작은 원의 중심 대충 찍자. 여기 어딘가 있는 거야. 맞아? 지금 여기가 선생님이 자취를 표현하려고 이 흰색을 지금 그려서 얘가 더 더러워 보이는 건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중심이 여기 있어서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야. 됐니? 그래서 요만큼의 부채꼴에서 활골 두 개를 빼야 되고 자 여기 중심은 이놈의 중심은 여기 어딘가 있겠지?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 중심각은 몇 도가 돼야 돼? 60도. 왜 원주각이 30도니까. 그럼 이 삼각형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나오는 거야. 한변의 여기가 6이네? 6 빼면 6이야. 그럼 여기도 6, 여기도 6 이렇게 따라오겠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생긴 거에 활골 요거 구해야 되니까 활골을 구하려면은 이렇게 부채꼴 만들어서 이 부채꼴에서 이 삼각형 두 개 빼야 되지. 좌우 대칭입니다 지금. 그러면 전체가 360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도? 300도. 그럼 여기 하나의 각 이만큼 몇 도? 150도 이렇게 체크하셔야 돼요. 150도. 됐습니까? 그 다음 반지름 몇? 6.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뺀다.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6, 6의 제곱. 부채꼴 먼저 합니다. 부채꼴은 2분의 1 r제곱 세타. 얘가 6분의 5파인가? 2분의 1 r제곱 세타. 부채꼴에서 삼각형 빼 2분의 1 곱하기 6의 제곱 곱하기 사인 150도, 사인 30도 하면 되는 거지.
빼. 이런 거. 몇 개 빼? 2개 빼는 거지. 맞아. 그럼 이제 뭐만 구하면 돼? 이것만 구하면 끝이야. 큰 원의 반지름을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럼 큰 원의 반지름은 얘지, 얘. 얘가 지금 큰 원의 반지름이지? 맞니? 그러면 큰 원의 반지름이 얘고, 여기가 한 변의 길이가 6이고, 한 변의 6이고, 여기가 150이야. 그럼 여기 R 어떻게 구해? 코사인 법칙 써야 돼. 여기서 이 R을 구하기 위해서 코사인 법칙 한 번 사용되기 때문에 얘가 삼각형의 파트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삼각형 문제인 이유는 요거 하나 때문이야, 요거. 여기 6이고 여기고 150도인데 여기를 구하는 방법 때문에 여기 있는 거야. 하지만 이거는 당연한 거고 이 외의 풀이는 삼각형하고 관련된 풀이가 아니라 도형적인 풀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선생님 삼각형이 어려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도형이 어려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코사인 법칙 써주셔서 대입해줘서 답을 내면 그 답이 또 더러워. 그게 1번이야. 더럽죠 생긴 거? 그쵸? 근데 이게 정석이 기본문제였다. 중요한 건 자취다. 이해되십니까? 자취 먼저 이해하고 이거는 천천히 풀어나가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자, 일단 문제가 뭐냐면 삼각형 ABC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세 변의 길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세 변의 길이를 줬다는 얘기는 머릿속에 받아들이기를 오케이 다 줬다라고 봐야 돼. 넓이도 좁고 각도도 다 알고 있고 그냥 다 주고 있는 거야. 근데 이때 AB의 D, AC의 E를 잡아서 외접원을 그렸는데 그 외접원이 여기에 지금 접하고 있대. 이때 선분 D2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거든. 자, 그러면 이 선분 D2가 언제 최소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거든. 그럼 외접원에서 맨날 활용되는 건 뭐다? 사인 법칙이다. 사인 법칙. 맞니? 그러면 선분 D로 선분 D라고 바라볼 게 아니라 당연히 사인 법칙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사인 A분의 선분 D가 이 R이다. 이런 식이 나올 것 같고 선분 D이라는 놈은 이 R 사인 A다. 일단 여기까지는 나와야 돼. 여기까지는. 근데 내가 구하려는 건 이거에 무슨 값을 구하겠다? 최소값을 구하겠다라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때 이 R하고 사인 A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사인 A라는 값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사인 A는 안 변해요. 사인 A가 뭔데? 한 변의 길이가 5하고 6하고 7인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이야. 이거는 정해진 값이지 변하는 값이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그냥 변하지 않는 상수야, 상수.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이 외접원의 반지름은 D하고 E가 어디에 찍히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변한다라는 거지. 이게 변하는 애란 말이야. 얘가 변수야. 여기까지 따라와.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D2가 제일 작아진다는 얘기는 사인 A라는 관련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이 반지름이 제일 어떨 때? 짧을 때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 외접원의 반지름이 제일 짧을 때라는 얘기야. 외접원의 반지름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그럼 봐봐.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한번 내볼 건데 봐봐. 현의 길이가 6인 원이 있대. 현의 길이가 6인 원이 있대. 근데 그 원의 반지름의 최소값은 뭘까? 어떤 원이 있는데 현의 길이가 6인 애가 있대. 이렇게. 그러면 그러한 원의 반지름의 최소값은 뭘까? 몇? 3. 왜? 저 현이 뭐일 때니까? 지름일 때니까 이렇게 바로 읽어주셔야 돼요. 현이 지름이 될 때가 가장 작은 원이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됩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내가 여기 A에서부터 여기 있는 이 점까지를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보면 얘가 현이거든, 현? 맞니? 근데 이 현이 지름이 될 때가 제일 원이 작은 원이 나온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이게 이해 안 되면 여기부터 다시 하세요. 어떠한 현이 있는데 그 현이 지름이 될 때가 제일 작을 때라는 얘기야. 그럼 결론. 이 R이 가장 작을 때가 언제냐? 저 현이 뭐일 때다? 지름일 때라는 얘기예요. 지름일 때. 이런 결론을 끄집어내요. 어려운 문제 아니라
오케이? 자, 그리고 얘가 지름이니까 여기 어딘가 중심이 있겠지? 맞니? 그리고 얘가 접점이니까 여기가 뭐일 수밖에 없어? 직각일 수밖에 없는 거야. 제가 지름일 때가 얘가 최소가 되는 원이라고 그러면 여기가 직각일 수밖에 없다는 것까지 끄집어내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저 그림을 가지고 이제 다시 요놈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따라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A를 코사인 A를 구하고 사인 A를 구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물론. 근데 선생님 그렇게 안 하고 지금 헤론의 공식으로 좀 끝낼게요. 어떻게 하는지 봐. 자,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면 헤론의 공식 쓰세요. 3개 더하고 2로 나눠. 그러면 9인가? 맞아? 그러면 9 곱하기 9에서 5 빼고 9에서 6 빼고 9에서 7 빼. 이렇게. 그럼 얘가 6루트면 됐니? 자, 근데 이놈의 넓이를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A 이렇게 써버릴 수 있죠. 맞나요? 자, 그러면 얘가 3. 결론. 사인 A는 15분의 6루트 6이야. 그럼 5분의 3루트 6. 이렇게. 그래서 일단 사인 A라는 이 상수를 5분의 3루트 6이라고 구했고, 따라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이 지름을 구해야 돼. 이 지름. 그럼 지름 어떻게 구하냐면 이 길이 자체가 지름이잖아. 근데 이 길이가 수선이죠. 맞습니까? 수선이 활용되는 게 뭐야? 넓이지. 넓이. 즉 이놈의 넓이 자체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 7 곱하기 높이 2r 지름 이렇게도 써준다는 얘기예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2r 이렇게. 따라오세요. 제가 지름이라는 지금 가정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r을 구해주시면 r은 7분의 6루트 6이 나옵니다. 여기가 7분의 6루트 6이 나옵니다. 됐니? 자, 그러므로 결론. 성분 D2는 7분의 12루트 6 곱하기 5분의 3루트 6을 해주시면은 36 곱하기 6 오늘 2루트 6이에요? 5큐. 자, 이거 해주시면은 35분의 24 곱하기 6 하니까 144가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5번을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풀이는 이렇게 안 가셔도 돼요. 근데 여기 자취까지 끄집어내서 이것도 자취야. 여기까지만을 끄집어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아서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 그냥 해놓는 거 끝.